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어제 보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투매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손절매하게 돼 있고 손절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손절매를 끝나고 나면은 급등이 나온다라고 그랬죠. 자, 미국과 유럽이 화요일 날 조금 이제 과대낙폭으로 떨어졌다가 수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멋지게 특히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목요일 미국 장시에서는 무려 421포인트 다우가 급등을 했고요. 독일의 닥스 30 같은 경우에 닥스 지수도 무려 261% 급등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주식에서는 투자에서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군중 심리를 느끼고 패닉을 느끼고 놀래서 손절매하는 순간 그때부터 급등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남들이 걱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그동안 그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들이 바닥을 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쓸데없는 걱정으로 시장을 외도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에 경제를 부흥시키고 주식시장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만 지금 좋은 주식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잘 여러분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보면 시장의 잘못된 뉴스에 악재에 휘둘리면서 계속해서 좋은 종목을 버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더 결과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철저히 여러분들 시장과 상관없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내년은 지금도 급등 랠리가 연출되고 있지만 내년은 여러분 엄청난 랠리가 시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 것들을 모르고 매번 이렇게 쩔쩔매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어제 손절매 하신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수익이 없다는 것 아셨죠? 그래서 악재가 나올 때 철저하게 역발상으로 좋은 종목을 계속 매수해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12월의 세 번째 주말이네요. 12월 19일 금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2.66포인트 내린 1897.50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706억, 외국인이 5445억 매도를 한 반면 기관은 4991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이 기관의 5천억 가까운 매수세에는 금융투자가 1904억, 투신권이 1276억, 연기금이 1196억, 기타 법인이 1137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8억, 비차익거래가 3650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3659억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했지요. 의료정밀, 소형주, 증권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비금속 광물, 보험과
기계 등 9개의 업종만 강세 마감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강세 종목이 두드러졌습니다. SK CNC 그동안 조정을 많이 했는데 2.5% 반등에 성공했고요. 현대글로비스도 2.38%, SK 하이닉스는 2.14% 등 강세 종목이 많았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한국전력, 하나금융지주는 보합을 보였고요. 삼성 SDI, LG전자, KTNG 등 10개 종목만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외국인들은 유통업을 113억, 운수창고를 110억,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반면 제조업을 5,396억, 섬유의복을 4,478억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제조업을 4,322억, 섬유의복을 4,016억 매수한 반면 전기전자를 88억, 유통업을 63억 매도를 했는데요.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6원 60전 오른 1,101원 5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183달러 내린 1.2271달러로, 일본의 엔화 대비 원화는 0.01120원 내린 9.236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서 260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562개 종목이 조정을, 56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유일하게 개인만 매도했네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만 손절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거래 대비 5.54포인트 내린 527.51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346억 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82억, 기관은 246억 매수를 보였는데, 투신권은 이날 97억, 연기금은 85억, 금융투자가 61억 매수를 하면서 기관 246억 매수에 톡톡히 영향을 미쳤고요.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67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마감 현황을 보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섬유, 의류, 운송, 통신 서비스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을 보였고요. 반면 정보기기 업종만 보합을, 종이 목재, 금융, 일반 전기전자 등 4개 업종은 강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약세 종목이 대부분이었는데, 게임빌, 내추럴 엔도텍, CJ ENM 등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 마감했고요. 반면 서울반도체, 원익 IPS는 보합을, 메디톡스, 위메이드, 한국토지신탁 등 딱 4개 종목만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IT 하드웨어를 99억, 반도체를 51억 등 대부분 업종을 매수를 했고요. 반면 오락문화를 60억,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53억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94억, 반도체를 51억 매수를 했고요. 반면 제조업을 29억, 의료 정밀 기기를 25억 매도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12개 종목을 포함해서 277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서 696개 종목이 조정을, 61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금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의 월비스, 오리엔트 바이오, 두산중공업, 써니전자, 임팩, 슈넬생명과학 등이 주주총회 예정되어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테크윙, 위즈정보기술, GSE, 브리지텍, 한일네트웍스, 아바코전자, 좋은사람들, CNS자산관리, MK자산관리, MK전자, 자산관리가 MK전자죠.
엔텔스, 로체 시스템스, 바이오랜드, ICD, 인터엠 등이 주주총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KG 이니시스가 주식회사 KG 엘로캡을 1대 0.0131705 비율로 합병을 하고요. 코스피의 인천도시가스가 한 주당 0.1주 비율로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유럽 정유주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거기다가 러시아와 그리스까지 반동에 성공을 하면서 아주 멋지게 전 유럽이 급등을 했습니다. 다른 거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는 정유 관련 섹터인데요. 이날 잠깐만요. 정유 관련 섹터가 급등을 하면서 3년 전 목요일보다 엄청난 급등을 연출했습니다. 3년 전 목요일도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메이징 썰스데이라고 그러네요. 유럽에서는 스탁스 유럽 600 정유 섹터가 2.72% 강세 마감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정유 관련주들이 급등 마감한 거죠. 거기다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수요일 저녁 연례 컨퍼런스 연설을 통해서 연설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루블화가 63불까지 약세를 보이다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마친 후에 62.505불 달러 대비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러시아 마이스텍스 지수도 4.5% 급등한 1477.2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거의 2주 가까이죠. 그리스 정국이 불안하면서 2주 정도 조정을 계속 보였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조정을 보였는데 특히나 이번에 조기 총선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리스의 수상인 안토니스 사마라스의 대통령 추대가 충분한 지원이 없어서 실패한 이후 조정을 계속 보였는데 이날 멋지게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전국의 안정을 그리스가 되찾는 불행입니다. 그래서 아텍스가 그리스 대표 지수죠. 1.4%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도 전거래 대비 9.7포인트, 와 오랜만에 5포인트 이상 넘었네요. 상승한 339.05를 영국의 뿌띠백은 129.52포인트 급등했죠. 그러면서 6466.00을 독일의 닥스30은 266.63포인트 상승한 9811.06을 일주일 전보다 돌파를 했습니다. 신고가로. 영국과 프랑스는 조금 일주일 전 모습으로 그렇게 반등했는데 프랑스 X40은 137.58포인트 오른 4249.49로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은 일주일 전 지난주 금요일보다 상승했고요. 영국, 프랑스는 지난주 금요일 거의 비슷한 가격대까지 반등을 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유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노르웨이 석유 드릴 시추기업인 C드릴이 9.03% 급등을 했고요. 정유회사 에이프런은 8.09%, 노르웨이 정유 기업인 에이커솔루션은 7.6% 급등했습니다. 영국의 메이저 정유 기업이죠. 토탈은 2.35%,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은 1.26% 등 유럽을 대표하는 모든 정유주들이 급등에 성공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유럽의 지수들이 강세를 보이게 만든 게 바로 이 정유주들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어메이징 목요일 썰스데이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영국 항공사 인터내셔널 컨솔리데이트 에어라인 그룹인데요. 4.49% 급등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에이어 리누스 그룹에 인수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일랜드 통신업체에 따르면 인수 제안 거절로 인해서 이 인터내셔널 컨솔리데이트 에어라인 그룹도 급등을 했고요. 리너스 그룹도 회사 미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절했는데 이 회사도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 제한 거절하고 8.79%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연준입니다. 연준이 아니죠. 미국입니다. 연준 효과로 아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무려 421포인트 급등을 했네요. 아주 끝내주죠. 결국 유럽과 미국은 지난주 금요일 가격대로 종합주가지수가 다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보면서 쫄고 있는 거예요. 17일 연준 비둘기파 성명서 효과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주 만에 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잘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얘기죠. 당연히 호재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4% 이하로 떨어졌는데 4% 하락을 보였는데 이미 다 써먹은 거죠. 그죠? 다 써먹은 악재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시장에서 악재가 아닙니다. 이것에 개의치 않고 크게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부텍사스 준진류가 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이 전 거래 대비 4.2% 훅 떨어졌는데 2달러 36센트 빠진 배럴당 54달러 11센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2009년 5월 이후 5년 7개월 만에 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결국 17일 증시 급등을 연출한 것은 바로 미국의 연준의 연방준비제도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 성명서 효과인데요. 18일도 꾸준히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고 연준이 지난 17일 considerable time 상당기간 초저금리 유지 문구를 뺐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be patient 상당히 참을성 있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문구로 대체를 했는데 사실상 제로금리죠. 지금도 0%에서 0.25% 제로금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제로금리 수준을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하는데 인내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조기에 실행하지 않고 경기와 고용, 인플레이션 추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통화정책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였는데 미국의 노동부가 지난 18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6천 건 감소한 28만 9천 건을 발표했습니다. 전망치인 29만 5천 건을 하회하고 6주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이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월 초부터 시작해서 10주 연속 30만 건 이하를 하회했습니다. 실업수당이 많이 떨어진 건 좋은 얘기죠. 근데 지난 11월 마지막 주 31만 4천 건 증가했다가 12월 3주 연속 또 30만 건 하회하고 있는데 아주 긍정적인 수치입니다. 좋은 거죠. 변동성을 줄인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연속 이동 평균 건수는 750건 전주 대비 감소한 229만 8,750건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시그널을 보이면서 다우가 전거래 대비 무려 421.2포인트 급등하면서 17,778.15로 S&P 500은 48.34포인트 상승한 2061.23을 나스닥은 104포인트 상승하면서 4748.40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118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4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CBOE 단기 금리 지수가 65% 급등했는데 당연히 그러면 채권값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아멕스 금광업체 지수가 5.27%, CBOE 금지수가 5.24%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30개 전부 다 올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99년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멋지게 양봉이 나오면서 3.89포인트 상승한 47달러 52센트로
IBM, 골드만삭스가 가장 강했고요. 나스닥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96개, 하락이 2개였는데 일리노이주 노스필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식품업체 크래프트 푸드 그룹이 6.41%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63달러 38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산발 광땡이네.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오 기업 바이오젠 아이덱도 6.25% 급등을 했고요.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467개, 하락이 22개였는데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10.18% 급등하면서 45달러 35센트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또 아리조나주 템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는 6.75%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 준유류는 2달러 36센트 조정한 배럴당 54달러 11센트,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달러 91센트 조정한 배럴당 59달러 27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는 금선물 가격이 40센트 상승하면서 온스당 1194달러 7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2월 19일 금요일 글로벌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연설이 3쿼터 개인소득, 12월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제조업 활동지수와 나이키가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일본은 12월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 2일차, 10월 전산업지수, 11월 철강생산, 10월 경기산행지수 수정치, 11월 도쿄와 전국 백화점 판매 발표 있고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EU 정상회담이 끝납니다. 10월 유로존 경상수지 수정치, 독일 1월 GfK 소비자 신뢰지수와 11월 PPI, 영국은 11월 공공부문 수차입, 12월 CBI 소매 판매량 지수, 11월 나이트 프랭크 주택가격 동향지수와 12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 맨날 하십니까? 이 개벽다구 같은 걱정은 여러분 할 게 못 됩니다. 예? 항상 말씀드리죠. 걱정은 개에게 던져주고 여러분들은 긍정의 마인드로 2015년 을미녀를 주도주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어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한 달 후부터의 인생이 바뀝니다. 명심하시고 지금 멋지게 상승하고 있는 좋은 종목을 잘 보시면서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월 10일 금요일 주식시방 마칩니다. 여러분 또 주말이네요. 주말에 힐링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또 힘찬 출발하시기 바랍니다.